매일매일 구독자가 50명, 100명 느는 게 보였어요. 요즘 요 4일간은 자고 일어나면 구독자가 뭐 700명, 8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 있거든요. 진짜 감사드리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 리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유튜버 싹피디입니다. 2월 8일에 제가 콘텐츠 하나를 올렸습니다. 유튜브 튜토리얼 1탄이었고요. 그때 구독자가 300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월 12일, 4일이 지난 오늘 구독자는 몇 명이 됐을까요? 2월 12일 화요일 이 콘텐츠를 만드는 오후 11시 기준으로 제 구독자는 지금 4,000명을 넘겼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10배가 넘는 성장을 한 거고요. 4일 동안 구독자가 3,70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흔히 유튜버들 사이에서 말하는 떡상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매일매일 구독자가 50명, 100명 느는 게 보였어요. 요즘 요 4일간은 자고 일어나면 구독자가 뭐 700명, 8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 있거든요. 진짜 감사드리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요즘에 살짝 붕 뜬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경험을 우리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진짜 제 진심을 담아서 만드는 영상이고요. 잘난 척 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같이 성장하는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유튜브는 경쟁이 아니잖아요. 유튜브는 같이 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상생하고 같이 유튜브라는 판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튜토리얼 2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0번째, 우리의 콘텐츠는 언제 터질지 모른다. 제가 처음에 1일 1영상을 만드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구독자가 안 느는 거예요. 구독자가 뭐야? 조회수도 안 늘어요.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남들이 봐주길 원해서, 누군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영상을 아무도 안 보면 그게 무슨 영상의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는 있었어요. 내 영상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어요. 내 새끼 같고 이거를 잘 만들어서 누군가 내 영상을 봤을 때 못 만들었다, 재미없다라는 소리는 안 듣게 하자.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조금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영상을 하나만 올렸는데도 그게 떡상을 쳐서 며칠 만에 구독자가 몇만을 찍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구독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대한민국 0.1%,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 터질, 언젠가 떡상할 우리의 영상을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콘텐츠를 만들어 두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떡상의 준비를 할 수 있게, 구독자들과 시청자들이 내 채널을 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떡상한 콘텐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채널에는 뭐가 있지? 이 영상 말고도 뭐가 있지? 할 때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콘텐츠 숫자만 채워놓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우리 실력도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가 높아지고 구독자들이 높아졌을 때 그 뒤에 그 구독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나의 길을 묵묵히 가자. 11번째는 카메라.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장비들을 써서 콘텐츠를 만들고 계신가요? 이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DSLR은 꾸졌어. 너무 오래됐어. 나는 핸드폰으로 찍는데? 나도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거 사서 좀 때깔 좋게, 화질 좋게, 4K로 찍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화질의 아니면 그런 때깔의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거를 뒷받침하는 스토리를 갖고 계신가요? 아무리 때깔이 좋고 영상 문법을 지키고 4K로 찍고 화려해도 내용이 좋지 않으면, 스토리가 없으면은 시청자들은 외면합니다. 설사 그런 껍데기들을 본다 하더라도 그 구독자들은, 시청자들은 지속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시청자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먼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시청자들의 마음에 내가, 우리 유튜버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는지,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장비가 뭔진 몰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요즘 핸드폰들 1080 HD를 지원하는 핸드폰들이 대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의 카메라는 후지지 않았습니다. 초점만 맞으면 색보정을 해서라도 때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멋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공을 다지신 이후에 이때는 내가 조금 아쉽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 이상의 좀 장비가 필요하다. 그때 카메라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2번째. 마이크입니다. 카메라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면서 왜 마이크 얘기를 꺼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마이크는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카메라는 진짜 50만원부터 몇백만원까지 많지만 마이크는 진짜 몇만원에서부터 그냥 수십만원 조금만 쓰면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싹PD는 지금 마이크를 사라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좀 몇만원, 몇십만원 들이시더라도 마이크는 조금 좋은 거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화질은 눈으로 보지만 이 청각 있죠, 소리로 듣는 거는 되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소리가 엄청 중요해요. 콘텐츠에서 음향이 미치는 효과는 화면 이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얼마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진짜 인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ASMR. 우리가 ASMR 콘텐츠를 듣다 보면은 온 감각이 깨어나고 반응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소리가, 청각이 다른 감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조금 화면의 퀄리티가 떨어져도 소리가 좋으면은 사람들은 그 콘텐츠를 그래도 퀄리티가 높은 콘텐츠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풀 HD, 그러니까 1080 이상의 해상도는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리에 조금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크를 좀 좋은 걸로 사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이런 거 있죠. 5, 6만원짜리. 그런 마이크도 좋고요. 조금 더 돈이 있으신 분들은 로데 비디오 마이크 프로나 제가 쓰는 로데 스테레오 비디오 마이크,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아즈덴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SMX30이라는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이 모델명을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소리가 또렷하고 잘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마이크를 써서 또렷하고 정확하게 우리 유튜버들의 음성을 전달한다면은 진짜 시청자들은 퀄리티 높은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채널로 인식할 것입니다. 13번째는 조명입니다. 저도 조명을 쓰고 있습니다. 조명 하나를 카메라 위쪽에 배치를 해서 지금 이렇게 빛을 받고 있습니다. 조명을 킨 거랑 안 킨 거랑은 느낌이 진짜 많이 달라요. 사실 영상에서는 사진을 빛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도 지속광, 조명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한번 조명을 꺼볼게요. 끄고 바로 앉아보겠습니다. 지금 조명을 끄고 앉았는데요. 어떤가요?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다시 조명을 켜볼게요. 칙칙한 싹PD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밝고 활기 있고 화사한 그런 싹PD를 보는 게 더 즐겁지 않으시나요? 조명을 받으니까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말도 더 잘하고 싶고 약간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막 비싼 걸로 세팅하지 마시고 여러분 뭐 저렴한 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 알리익스프레스 아시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직구하시면은 되게 싸고 가성비 높은 제품들 많이 사실 수 있고요. 뭐 국내 제품 중에서는 뭐 유쾌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홈페이지 방문하셔도 좋은 제품들 많이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 여러 상품들을 비교해 보시고 조명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영상에도 또 한 번의 발전, 또 한 번의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 14번째는 편집 툴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편집을 하시나요? 편집 프로그램들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프리미어, 에펙, 에디우스, 베가스, 무비메이커 등등등 되게 많아요. 초보자들을 위한 초급 프로그램서부터 뭐 고급자들을 위한, 실제로 뭐 방송을 만드시는 분들을 위한,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내가 영상을 배우고 편집을 해야 되느냐. 저는 되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버잖아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유튜버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윈도우를 쓰시면 프리미어를 쓰시면 되고요. 맥을 쓰신다면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파이널 컷과 프리미어를 동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너무 뚜렷하고요.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두 개 다 접근하기 쉽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상들도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책도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의지와 끈기만 있으시다면 이거 공부하는 거는 진짜 일주일도 안 걸려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튜브에 콘텐츠라고 내세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의 편집을 일주일 안에는 다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번째는 로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영상에도 로고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쵸? 로고는 뭘 의미할까요? 저는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TV를 켜보세요. MBC, SBS, KBS, 그리고 JTBC 등등을 보면은 화면에 다 로고들이 떠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 나오는 그 시간에는 좌상단이나 우상단에 프로그램 로고가 박혀져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박혀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콘텐츠에 우리 채널, 내 채널의 정체성을 박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청자들에게 우리 콘텐츠가 내 채널이 어떤 채널이다라는 그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을 거예요. 16번째.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실 때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말을 못하는 사람인가요? 조금 끊기는 면은 있지만 그래도 내용 전달에는 무리 없이 부드럽게 잘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나중에 제가 편집한 영상을 봤을 때 말을 그렇게 못한다, 뚝뚝 끊긴다, 이런 느낌은 많이 못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여러분들은 진짜 말씀하시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편집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말한 게 뭐죠?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편집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거도 NG가 5번 이상 난 거예요. 이렇게 시도를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붙인 게 지금 제 영상들인 거예요. 편집이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쓸 수 있는 말, 우리가 잘한 부분만 모아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조금 못하면 어때요? 반복하면 돼요. 틀리면 어때요? 정확하게 하면 돼요. 우리는 잘된 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잘된 것만 붙여도 우리 시청자들은 잘 만든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주눅 드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말 잘하는 달병가도 콘텐츠를 만드는 5분에서 10분 사이 동안 NG 한 번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좀 못해도 상관없다. 정확하게 촬영을 하고 끊어서 편집을 잘 이어붙이면 되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우선은 도전하세요. 촬영하세요. 찍으세요. 17번째는 꾸준한 업로드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는 한 달 동안 30일 동안 1일 1영상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영상씩 꾸준하게 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하루 이틀 쉬다 보면은 저는 분명히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뭔가 습관을 만들어 놓고 싶었어요. 루틴을 만들고 싶었어요. 싹PD라는 사람이 1일 1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굳은 살을 좀 배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한테, 스스로한테. 진짜 유명한 유튜버가 이런 말을 했대요. Keep going, 업로드. 유튜버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다고 해요. Keep going, 업로드. 그만큼 지속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라는 길을 유튜버로서 이제 달려가고 있잖아요. 관성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큰 힘을 안 들이고도 계속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관성력과 탄성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한테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힘들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콘텐츠가 쌓였을 때, 우리 채널이 성공을 했을 때, 떡상을 맞았을 때, 그 기회를 맞이했을 때 시청자들께서 제 그동안의 콘텐츠를 봐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8번째는 시청자와의 소통, 바로 댓글입니다. 제 영상 중 하나가 지금 1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 들어가 보시면은 대부분 달아주신 댓글에는 거의 다 달려고 노력을 했어요.
진짜 그리고 감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 유튜브를 보신 한 시청자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정성에 감탄하고 구독을 눌러드립니다. 제가 또 그 얘기를 듣고 뻑이 간 거예요. 이렇게도 소통이 되는구나. 댓글 하나하나도 내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구나. 요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좋게 봐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셨어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도 소통하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하트 눌러주세요. 그거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소통하고 있는 느낌. 우리 시청자들과 진짜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 그럴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시청자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멋있는 유튜버가 되자고요. 19번째, 커뮤니티 활동입니다. SNS도 그렇고 내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이게 성장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봐줘야 돼요. 대부분의 유튜버들한테는 주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채널이 갖고 있는 주제, 그 주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커뮤니티에 눈길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소통하셔야 됩니다. 글도 올리시고 활동도 하시면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채널에 유입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구독자가 없는 우리가 초기에 콘텐츠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봐주려면은 커뮤니티에 있는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누군가가 봐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퍼지고 그 다른 사람들한테 콘텐츠가 퍼졌을 때 제3차 집단까지 콘텐츠가 퍼졌을 때 그때 비로소 채널도 알려지고 콘텐츠도 인정을 받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물론 되게 가식적으로 제 콘텐츠 그냥 조회수 높이려고 눈에 보이게 광고하듯이 홍보하듯이 커뮤니티 활동하면은 정지 당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 대부분의 커뮤니티가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냥 유튜브 영상이 글 속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되게 홍보겠거니 하고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내가 커뮤니티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질 좋은 콘텐츠, 커뮤니티에 맞는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정보가 되는 그런 콘텐츠를 올렸을 때에는 사람들이 호응을 해줘요. 댓글을 달아주고 응원해주고 구독하겠습니다 해주고 그런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유튜버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커뮤니티를 대할 때는 커뮤니티 활동을 할 때는 진심으로 하자. 그 커뮤니티도 활성시키고 나도 좀 발전을 시키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좀 열심히 하자. 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20번째, 목소리 가꾸기입니다. 목소리를 가꿔라. 이게 어떤 말일까요? 저 싹피디라는 캐릭터는 제 외모뿐만 아니라 제 헤어스타일, 얼굴 생김새, 옷 입는 스타일뿐만 아니라 목소리 역시 저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마이크를 설명하면서 사운드가 중요하다. 목소리가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듣기 좋은 목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전달이 잘 되는 목소리가 있고 발음이 좋은 목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편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가요? 듣기 좋은가요? 전달이 잘 되고 있나요? 우선은 자기가 스스로 편집을 할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내가 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전달이 잘 되는지를 느끼셔야 돼요. 전달이 잘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편집을 잘 못하겠다, 이상하다 하시면은 목소리를 좀 더 훈련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목소리를 교정해주는 유튜브도 있고요. 중음, 저음, 고음 스스로 낼 수 있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셔서 훈련을 해보세요. 카메라 켜고 음성 녹음하시면서 목소리를 녹음해보시고 계속 들어보세요. 내 목소리는 어떤 톤일 때, 어떤 발음일 때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그걸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번째는 긴장하지 말고 확실한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줘라. 내 스스로가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한다는 거,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이상해요.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말도 잘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한 모습들은 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신뢰감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한다는 거는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다, 텐션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은 유튜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신있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콘텐츠를 올리기로 결심하셨잖아요. 엄청난 자신감이고 저는 그것부터가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자신감을 갖고 저처럼 그냥 확실하게 무대뽀 정신으로 서로 힘을 내서 콘텐츠를 멋있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12개의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나요? 저는 진심으로 저랑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하자는 마음에서 이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많이 부족해도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22번부터 30번까지 이제 3탄이 남았네요. 그죠? 이 콘텐츠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또 소통하고 정보 전달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싹PD의 유튜브 튜토리얼 2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